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일상 속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건강은 물론 생태계도 위협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미세한 공기방울을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쉽게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기술로 일상 속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산, 학, 연 등에 배분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인 NPU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10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학연의 AI 개발 과제를 접수하며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GPU 지원을 결정합니다. 또 추론과 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내 NPU를 2030년까지 해외 GPU보다 2배 이상 전력 효율성을 갖춘 인공지능 반도체 서버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시설 도입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관련해 적기에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시설의 건설 기간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분리해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MR 노형의 규제 범위를 선박용과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년에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작은 공기방울을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율을 높인 정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마시는 물부터 강과 바다까지 곳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기존 정수 기술은 화학적인 처리가 필요하거나 유지 관리 비용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한 공기방울을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정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 밀도가 다른 물질을 분리하는 하이드로사이클론 방식인데 내부에 만들어진 2개의 소용돌이를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물보다 가벼울 경우 부력에 의해 중심부로 모여 위쪽 소용돌이를 따라 배출됩니다. 빠른 유속과 안정적인 마이크로버블 농도 하에서는 좁고 안정적인 공기코어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공기코어가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상단부로 잘 유인하는 유인책이 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미세 공기방울을 결합했습니다. 작은 공기방울이 달라붙은 미세 플라스틱은 더 가벼워져 중심부로 잘 모이고 중앙의 공기 기둥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와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속 유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갈아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험 결과 작은 공기방울을 주입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율은 최대 34%까지 향상됐고 특히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섬유성 미세 플라스틱 실험에서도 제거 효율이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은 공기방울로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내는 기술이 고효율 저비용의 정수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팀이 홍삼이 A형 독감을 억제하는 분자적 기전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고열과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면서도 전염력이 강해 빠르게 확산하는 A형 독감. 올 연말에는 지난해 대비 14배나 증가하면서 겨울철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삼이 A형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이 걸렸을 때 면역 단백질인 GBP1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데 홍삼이 이 단백질의 바이러스 억제 경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면역세포에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홍삼을 처리하자 바이러스 증식이 줄고 감염된 세포가 더 사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GBP1이 존재하는 세포에서만 나타나 홍삼의 항바이러스 작용이 이 면역 단백질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는데 GBP1 단백질이 있는 쥐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홍삼을 먹인 경우는 5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삼이 GBP1 단백질에 관여하는 감염세포 제거 패스웨이를 강화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국내 선박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YD 일렉트로닉스와 지식재산 민간 기술 이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부터 국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전파진흥원이 개발한 선박용 안테나 보호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흥원은 또 YD 일렉트로닉스가 개발한 통합 수신기와 결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항행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다중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안테나 보호 지식재산의 이전과 활용, 공동 연구, 선박 안전 분야 민간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해킹 민관 합동조사의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해당 인력들을 최대한 쿠팡 조사에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쿠팡 조사의 중간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배 부총리는 또 조사 대상이 되는 쿠팡 내부 데이터가 500테라바이트에 달하고 1페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페타바이트는 수십만 편의 고화질 영화에 해당하는 방대한 용량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사업과 거리 두기를 하고 침묵 중인 김범석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는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 사건의 책임은 한국법인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여 곳은 쿠팡이 인수한 명품 판매 플랫폼 파페치가 진출한 나라로 보이는데 정작 쿠팡 수익의 90%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질문 세례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로저스 대표와는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and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앞서 박대준 전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도 처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이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됐는데도 김범석 의장은 물론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 및 경영자들이 기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책임을 다하라. 쿠팡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히 한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수익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쿠팡이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문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탈퇴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자기네가 잘못은 해놓고 다 소비자한테만 조심하라고 하고 맞지 않는 태도고 소비자의 행동을 좀 보여줘야 한다. 쿠팡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쿠팡 본사에 대한 7일간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경위를 추적하면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 쿠팡과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이 모두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대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서 유출 경위의 실태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난 5월 서클 차트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6만여 건이 유출된 데 대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사과하며 공연표 지급을 보상안으로 내놨습니다. 협회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와 보상안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고 안내하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유출 피해자들에게 협회가 개최하는 콘서트 초대권 등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는데 비영리 법인이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 보상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클 차트 해킹이 발생하면서 누리집 회원들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65,394건이 유출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서울이 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 웃도라 크게 춥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2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뒤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하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부채 탕감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개시요금제를 낮 시간대 인하, 밤 시간대 인상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인 핵융합,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들어섭니다. 국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남 지역 첫 초거대 연구시설의 유치를 환영하는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입니다.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자해 세운 켄텍 설립 당시에 들어있던 핵심 연구시설이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분 좋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에너지 수도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국경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모두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300개 기업 유치와 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이 해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이 함께 해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한 전라남도가 인공태양 시설 공모가 나자마자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범도민 유치 활동을 펼친 성과입니다. 이제 나주는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나주로 전라남도는 에너지 AI 분야에서 일대기를 이루고 다시 새로운 아까 설명했던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전남 나주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전문기관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기대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모두 10조 원.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와 대학교, 에너지혁신, 산업단지가 있는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까지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9과 팰리세이드, 넥소, 기아 EV4가 정부 주도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실시한 안전도 평가에서 4개 모델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기능 평가에서는 아이오닉 9과 EV4, KG 모빌리티 무쏘 EV, 테슬라 모델 3가 별 5개 만점 중 별 4개를 받았고 비아디 아토 3는 별 3개, BMW iX2는 별 2개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맞으며 올해 3분기 우리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26,067개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지난 분기엔 역성장했지만 3분기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제조업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기계, 전기전자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 분기보다 8.9%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해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물가에 비칠 악영향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77%나 급감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세는 내부 요인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라서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 얼마를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를 하는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1.4% 오른 4,056으로 마감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4%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중국인의 방문이 실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간 기준 역대 최다, 월별로는 한국인이 2달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 정부는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전방위 압박하며 자국민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실제로 크게 줄어든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56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늘었지만 10월에 비하면 15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두 나라 간 항공편이 크게 줄고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늘렸습니다. 일본의 한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집계로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 중국인의 호텔 예약은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오기 전인 6일에서 12일까지보다 약 57%나 줄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都在挂了。 여행 자제령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많은 82만 4천여 명. 국가, 지역 순위에서 2달 연속 1위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인은 848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3,900만 명을 넘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일 갈등에 더해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중국인이 이른바 가성비 관광지로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2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